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2월 3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늘 감사드리는 저희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1월 2일 방송부터 첫날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올해 한 해가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그랬죠. 시작해가지고 그 방송 같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사로 이렇게 셋이. 그래서 참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모든 국민들이 좀 힘내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첫 번째 뉴스가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네, 헌재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많은 관심 끌었는데 또 2명을 임명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전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명만 임명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국회는 지난 26일에 마은혁,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었는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통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관행을 강조하면서 그 원칙을 존중하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는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또 한 명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헌재는 오늘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이 6명뿐인 상태에서 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 3명 재판관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태고요. 또 한 가지 관심사였던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댓글창에 오늘 생방송이냐 녹화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방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녹화할 경우에 녹화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댓글창에는 지금 2명의 의미가 뭐냐,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3명 안 했냐 이렇게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다행이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6인 체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헌재 내부에서도 6인 체제가 안 된다라고 그런 내부 목소리도 나와서 그거를 결정을 조속하게 내리겠다라고 했지만은 헌재 입장에서는 6인 체제가 예를 들면은 6인 체제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3명이 임명이 안 되면은 아예 탄핵 심판을 못 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6인 체제가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3명 임명 안 해도 6인 체제로 가능하겠네 또 그러니까 이게 보충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딜레마였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좀 지연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결국은 정치권에서 해결해 달라 이 문제는 헌재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완벽하진 않지만은 8인 체제라도 된 거가 굉장히 다행이고 최상목 대행이 이거를 한 거를 사실은 저는 한덕수 총리가 할 거라고 사실은 봤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제가 예상은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고 보수 언론도 이거는 다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모든 그리고 헌법기관들이 다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명을 하고 특검법은 쌍특검은 거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들어눕기 한덕수가 결국은 탄핵까지 돼버리고 이제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나마 비교적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건데 결국은 한 명은 임명 안 했잖아요. 저는 마은혁, 이거는 예.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그러면 나중에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이거 추천이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나 임명 안 해 이런 식으로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재 심판에 받아봐야 돼요. 꼭 지금이라도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헌재 심판을 이제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재 심판에 받아가지고 이런 게 반복하지 안 되도록 최소한. 근데 최소한 8인 체제라도 해준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또 하나는 저는 최상목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나가 했던 게 뭐였냐면은 국민의힘에서 딜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좀 어떤 우려가 딜이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한덕수 총리한테는 임명해야 된다라고 최상목이 예전에 얘기했다라는 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신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야 우리 이제 앞으로 TK에다가 공천 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굉장히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나마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경제 관료로서 본인이 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높은 가치를 뒀다라고 보고 이건 아주 먼 이후의 얘기지만은 보수가 이제 박살이 난 다음에 나중에 최상목을 대선 후보로 이번 대선이 아니라 다음 대선에 최상목을 대선
후보로 끌어다 쓸 수도 있겠구나. 아. 이미지가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보수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용병 끌어다 썼거든요. 이 바닥에서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많이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사실은. 예. 공직자로서의 어떤 엄정함 이런 거를 좀 지키기 위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댓글창에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딜이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하는 양쪽을 좀 만족시키는 거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힘의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막는 게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 다른 거는 막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이게 대선 막 진행되는데 막 대선 주자 소환되고 막 다 초토화되고 이거를 막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대선 국면 들어가면은 검찰에서도 사실 수사하기 매우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특검은 기한이란 게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국힘을 일종의 배려를 했다. 물론 저는 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봤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최우선 순위가 쌍특검 사실상 거부하더라도 탄핵은 안 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민주당 쪽에서 약간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관이 최우선이었다.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라도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뭐 김건희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누가 됐든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시름은 놓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네. 네. 오늘 또 다른 주요 뉴스가 두 번째 키워드거든요. 네,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죠. 네, 오늘 오전 9시경에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이고요.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고 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체포영장은 일주일 후인 1월 6일까지 유효하고요. 만약 집행이 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또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발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체포영장이라는 비산수당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한 건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공수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추가 소환 요구를 하기보다는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경호처와 사전 조율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경호처와 협의 없이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가 경찰 기동대 인력 동원과 관련해서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점이나 또 방법에 대해선 경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만 이야기했고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 궁금하실 텐데 체포영장 발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면서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특히 좀 이 이야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권력자가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라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의 현재 인식을 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현재로선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지가 관건입니다. 경호처는 현재까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인데 이 경호 조치가 이뤄진다는 게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설 건지 뜻인지는 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앞서 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3차례 저지했는데 그러니까 압수수색과 달리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예.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기 직전에 자진출두하겠다 발표하고 나가는 방법 뭐 요게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 높게 안 보시는 거죠? 저는 높게는 안 보는데요. 예. 어쨌든 그 가능성이 있는 게 그러니까 끌려나가기는 싫으니까 어쨌든 이거를 피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전에 어쨌든 타이밍에 이제 자진출두인데 이게 지금 6일 김용현처럼 예, 예. 6일이거든요. 월요일 예.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그래서 내일은 저는 1월 1일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새해 첫날이고 휴일인데 굳이 하겠냐 이 생각은 들고 뭐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 데드라인이니까 예.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게 지금 관건은 지금
경호처도 경호처인데요. 지지자들이 지금 그 윤석열 지지자들이 예. 한남동 관저 주변에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알려지면은요, 거기 앞에서 이제 집회 시위하겠다고 신고해가지고 지금 매일같이 집회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하려면은 경찰이 먼저 이제 를 상당 경비 경력을 상당히 많이 보내서 미리 좀 이렇게 길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그 수사관들이나 공수처 검사들하고 엉켜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좀 미리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만약에 그 잡혀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할 수도 있겠다. 지지자들을 네. 자극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그 앞에 어쨌든 집회를 굉장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지자들한테 나와가지고 앞에서 메시지를 좀 내는 방식도. 근데 이거는 결국은 끝까지 이제 가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원래 변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경호처 얘기 하나만 최근에 들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들은 건 아니고. 뭐 인사가 한 4일 전에 경호처 사람하고 고위 관계자랑 만나서 이제 이거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제 체포영장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하면은 만약에 충돌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집행할 텐데, 공무집행방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대통령을 안전하게 모시는 거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전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이거를 무조건 막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든지 안전하게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취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치소로 검찰 조사실이나 구치소로 안전하게 모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이게 경호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몽쉘통통님이 새해 첫날 온 국민에게 선물이 체포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는데요. 아마 지금 상황들이 좀 걱정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그 연우님께서는 슈퍼챗 쏘시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현재 8인일 경우에는 기각될 확률이 높아지냐라고 하면서요. 여야 합의한 건데 2명만 임명한 것도 그 국정 운영이 장난이냐, 좀 웃기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8인일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6인인 이게 상식적으로 그 내라는 전 국민이 지켜봤고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이거를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을 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 6인일 경우에는 한 명만 빠지면 되니까, 그리고 6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 얘기가 있으니까 사실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정치 논리에 의해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근데 8인일 경우에는 저는 큰 차이는 없어. 9인이나 8인이나.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든 뭐 내가지고, 아니면은 권한쟁의 심판을 내가지고, 그럼 헌재가 이거 빨리 해줄 거예요. 그 9명 체제를 9명 체제를. 그래서 이거 불법이 따라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머지 한 명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는 전 9인 체제로 갈 거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여인형 이진우 구속 기소. 네, 비선계엄 관련된 수사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구속 기소 있었죠? 네, 검찰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고요. 두 사람이 현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과 합동 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12월 3일 쿠데타 당시에 국회와 선관위의 병력을 투입하고 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 요지를 보면 좀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좀 재밌는 부분이 나와 있던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계엄 선포 하루 전인 12월 2일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이후 조치나 계획 등의 보고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상이 가능한가요?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이 있나요? 이런 내용들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또 조금 전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방첩사 압수수색 시도를 한 바 있는데 검찰의 선행수사로 무마된 바 있거든요.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좀 공조본이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45일간 특위 조사가 진행되고요.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경찰청 등이고, 계엄 당시 군 관련 조직들도 대거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오늘 추가적으로 두 사람의 공소 사실이 일부 공개가 되었는데요. 좀 눈에 띄는 부분 이은기 기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근데 그날 김용현 장관 기소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사실 새롭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이 오히려 약간 부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거는 모든 손가락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재판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죄수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다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시키는 대로만 한 거고 저항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또 이제 막 주렁주렁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를 피할 수 없고 김용현과 윤석열 두 사람은 내란수계 둘 다 이제 내란수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한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란수계 꼭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두 사람이 내란수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하나하나 계속 증거는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공주본이 방첩사 압수수색했는데 검찰은 오늘 또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또 이 기갑여당 관계자 주거지 압수수색했거든요. 예. 신경전이 대단하구나. 왜냐하면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주본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미 경찰도 한번 검찰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그래서 영등포소에서 이제 인원들이 이제 많이 동원됐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서로 잘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서로 견제와 균형이 서로 될 수 있게. 견제가 필요해요. 사실은 예. 완벽하게 사실은 이 자기네 식구들을 또 막으려고 감싸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검찰 이게 수사기관들이 여러 개가 하는 게 좀 부작용이 있다, 혼선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여러 개가 해가지고 오히려 다 까발려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174명 신원 확인.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 이야기해 주시죠. 네, 참사 4일째인 오늘 희생자 179명 가운데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공항 내에 임시 안치시설에 있던 희생자들의 시신은 냉동고로 옮겨진 상태라고 하고요. 정부는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DNA 분석 등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유가족들이 여전히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제 유가족분들이 요구한 대로 무안공항 1층에도 희생자분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고도 합니다. 한편 국회는 제주항공 참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좀 초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정당이 나눠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설명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로 좀 출범이 미뤄졌던 국정협의체도 조만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민생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국정협의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양당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네, 대형 참사에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했는데요. 김준일 평론가 보시기에 가장 유의해야 될 게 뭔가요? 지금은 어쨌든 이게 뭐 이건 정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정쟁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에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어떤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과 그리고 이제 헌법을 바로 세우려는 이런 대결이기 때문에 이걸 정쟁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이거를 용인해 주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논쟁을 벌이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굉장히 저는 신뢰가 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이제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좀 유의해야 될 거는 희생자들에 대한 뭐 2차 가해 모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대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뭐 2차 가해 관련해서도 지금 뭐 경찰에서 모욕 게시글 수사 착수한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단호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댓글창을 닫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만 벌어지면 또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니까 유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보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참사를 계기로 SNS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그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마지막 줄이 핵심이더라고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거였죠. 그 전에는 12월 12일에는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예요. 사실은 복붙한 것 같은 느낌이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쓰더라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거를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그동안 정말로 이분이 인근 거 어떤 국민의 생명을 정말로 존중했다라고 하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렇게 유가족들이 울부짖는데 정치적으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게 그렇게 했는 거. 제가 그 얘기했다가 여러 군데 그 방심위에 걸려가지고 법정 제재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심지어는 방심위에다가 선방심위에다가 이게 왜 팩트가 틀린 거냐, 이거 징계하면 안 된다라고 탄원서까지 냈는데도 막 징계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 정권은 그래 왔어요. 그리고 수해 참사가 났는데 본인 집에 가가지고 저기서 떠내려가고 있대 이런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저는 매우 떨어지는 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들어가는 게 국민들한테는 가장 큰 위로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생신이신지 슈퍼챗을 써주시는 분도 계시다는 아이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여의도 박장대소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